입니다. 방금 일본에서 전해진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관한 소식입니다. 신문 기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출을 전제로 한 처분 방법이나 실시 시기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오늘 공표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오염수를 정화한 처리수의 취급에 대해 처분 방법이나 실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야마모토 카즈요시 나고야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오늘 공표한 내용은 처음부터 방출을 전제로 해서 희석되어 있는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는 방법,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대기에 방출하는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처리하기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렇게 해양 방출은 안 된다고 국제환경회의에서나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주장할 때에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처리수는 원자로 내에 용용된 핵 연료를 냉각할 때 생긴 오염수 등을 정화해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을 거의 없앤 물이다 라는 것으로 트리튬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트리튬은 삼중수소로 물과 함께 인체에 흡수되어서 배출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고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와 세포 손상까지 유발시킨다는 과학적인 상식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적재부지에 1000개 가까이 되는 탱크에 약 110만 톤을 저장하고 있고 이러한 오염수는 하루에 170톤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저장탱크 보관부지 확대, 저장탱크 지하 매설 처리, 심층 지층에 처리수 주입, 처리수 전기 분해 후 대기 방출 등 여러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올림픽을 마친 후 해양 방출을 하려고 이미 다 결론을 내린 상태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고 수증기 방출은 고온으로 증발시키고 대기통으로 상공 대기 중으로 방출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증기 방출은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때 실행한 적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제 방출 시기나 기간 등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라고 통지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에는 약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이것들이 장난치나라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들을? 태평양 플라스틱 쓰레기 최대 배출국은 일본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일본 깎아내리고 싶어서 날조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일본 교두통신에서 발표한 건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하와이 앞바다에 이르는 이른바 태평양 쓰레기 벨트 쓰레기의 30% 정도는 일본에서 배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오션 클린업 기금과 올보드 대학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평양 쓰레기 벨트에 모여있는 쓰레기의 총 중량은 7만 9천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잘게 부서진 미립자 상태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1조 8천억 개가 부유하고 있어 생태계에 악영향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북미와 중남미, 아시아에서 흘러온 쓰레기가 모이는 이 벨트의 면적은 1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쓰레기 조각에 표시된 제조 장소 등을 통해 원산지가 파악된 쓰레기 386개 중 일본이 약 30%인 115개로 가장 많습니다. 중국은 113개로 일본에 이어 2위입니다. 쓰레기의 종류는 포장용 용기와 어망이 가장 많았으며 확인된 가장 오래된 쓰레기는 1977년도에 생산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선박을 이용한 조사와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 관찰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쓰레기 벨트의 면적과 쓰레기의 중량을 계산해봤는데 지구상에서 해류에 의해 쓰레기가 모이기 쉬운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먹이사슬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가늠할 수 없지만 해양 쓰레기는 크든 작든 매우 해로운 결과를 야기합니다. 태평양의 쓰레기 비율 높다고 일본이 플라스틱 배출이 가장 많다고 하는 건 억지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본 앞바다도 조사해본 결과 일본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무려 27배나 높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 크기로 매우 작아 육안 확인이 어렵고 해양 생물들 몸에 축적되어 이를 먹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연간 9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고 1인당 비닐봉지를 300장이나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전세계 해안 지역에서 함부로 버려져 해양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추산한 연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92개국 중 가장 모범적으로 이뤄지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제나 젠백, 미국 조지아대 공대 교수 등은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열린 미국 과학진흥협회 연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육지에서 대양으로 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저명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바다와 접해 있거나 바다와 가까이 있는 전세계 해양국가 192곳의 쓰레기 생성과 처리 실태를 연구한 결과 전세계 해안지역 거주 인구가 생성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총량은 2억 7,500만 톤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480만 톤에서 1,270만 톤 정도가 대양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는 최소 추산치인 480만 톤이 연간 참치 어획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한마디로 바다에서 참치를 꺼내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채워가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순으로 해양 오염이 심했습니다. 반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인당 분량에서 한국은 0.001kg으로 브루나이, 덴마크, 스웨덴 등과 함께 192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쓰레기의 비율로 보면 한국은 2%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재활용이 안 되는 나라들로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등이 차지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선진국임에도 재활용 분야에서 폐플라스틱 처리 후진국의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일본의 대응이 후진적이라는 비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자국 매체에서도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니혼기 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폐플라스틱 삭감 목표를 공표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사용량 삭감 및 신소재 도입 등이 있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그간 자국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1% 미만에다 플라스틱 재생률은 86%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의 평가는 일본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폐플라스틱을 주로 소각하고 있어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해양 오염 우려가 적은 편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소각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서멀 리사이클 방식이 일본 폐플라스틱의 처리 방식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인해 많은 수가 리사이클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일본의 폐플라스틱 재생률은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평균인 약 3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의 플라스틱 배출량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플라스틱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플라스틱 포장용기 배출량은 연간 30kg을 넘어 EU 국가와 중국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삭감을 위한 유효 방책으로는 대체 재료 개발 및 원재료 리사이클이지만 일본은 이 점에서도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의식은 놀랍도록 둔감합니다. 한마디로 인식 자체가 후진국이라는 소리입니다. 기존의 초고온 소각 방식이 소각 효율이 좋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자 이를 이유로 분리수거가 한국과 같이 엄격하게 되지 않고 일본 소비자의 환경 의식을 낮추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골 때리는 반전 팩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활용 인식 수준은 세계 최고에다 일본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최악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내 수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에서 공개한 폐기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들여오는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하반기 16,811톤에 그쳤던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2018년 상반기 36% 증가 26,397톤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도 35,000톤이 수입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은 모두 15만 9천 톤이 국내로 유입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이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하는 만큼 일본에 대한 폐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지난해 기준 10년간 폐기물 수입량 총 2,062만 1,231톤 중 일본산이 1,286만 9,355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실화예요? 대한민국이 일본 쓰레기통입니까? 환경부에서 일본 석탄 폐기물 1톤에 5만원 받고 들여오는 것도 모자라서 일본 쓰레기를 이렇게 수입하고 있냐고요. 아 대한민국 환경부 공무원님들 자존심도 없어요? 아 나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국민들이 이렇게 단결해서 노재팬 운동하는데 쓰레기나 수입하고 있다는 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수입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수입된 폐플라스틱은 주로 파쇄, 분쇄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재생 원료로 생산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해는 안 되네요. 페페TV가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50년부터는 플라스틱 쓰레기 범벅 생선이 식탁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남부 무르시아 해변에 길이 10m의 향유 고래가 죽은 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부검을 위해 배를 가르자 무게 6톤의 고래 뱃속에는 29kg의 그물과 밧줄, 비닐봉지 등 해양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고래의 사인은 쓰레기에 의한 복막염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앞서 2010년 4월 웨스트 시애틀 해변에서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조각, 수술장갑, 테이프 등이 배를 가득 채운 회색 고래의 시체가 떠밀려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편리함을 위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등이 바다를 잿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2015년 세계적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2010년 기준 매년 최소 800만 톤에서 최대 1200만 톤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는 지금 같은 속도로 바다를 오염시킬 경우 오는 2050년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은 옥수수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신기술에 매진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썩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플라스틱입니다. 21세기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19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지방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후쿠시마산 쌀이나 수산물 등은 염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문제없다로 일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선수단이나 정치인에게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이기도 했죠. 인체에 대한 유해성 정도가 명확히 판별되지 않은 만큼 그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이미지가 방사능 대국 정도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 정부는 기기묘묘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아도 괜찮지 않은 걸 가지고 괜찮다고 우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입니다.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은 그 직관적인 이름과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방을 도와주기 위해 해당 지역의 농수산물을 먹자는 운동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피해 지방 중에 후쿠시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네티즌 사이에는 먹어서 응원하자가 아니라 다같이 필폭대자가 맞지 않냐 라는 반응이 주류였죠.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지역민은 응원하지만 내가 해당 농수산물을 먹고 싶지는 않다 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 싶다 하더라도 돕기 위해서는 피폭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 보통 하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캠페인인 건데 잘 될수록 국민이 피폭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캠페인의 효과인지 후쿠시마가 포함되어 있는 도호쿠 지방의 농수산물은 점점 판매량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방사능의 위험을 두고 꺼려하는 일본인도 있지만 재해지, 생산자를 응원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후쿠시마 산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맛본 일본의 환경성은 최근 또다시 기묘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재현 과정에 사용된 방사능 오염토를 두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며 농사용 흙으로 재사용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인데요.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방사능 제거에 사용된 흙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였다며 이를 전국의 공공공사 등에 재활용할 방침이고 이미 작년부터 후쿠시마의 지역에서는 오염토 농지를 이용하는 실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토를 일반 흙으로 덮고 작물을 재배한 결과 작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예상치보다 낮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환경성은 실증 사업에 문제가 없다면 본격적으로 오염토를 사용한 농지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능 사고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흙을 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하는 농지로 쓴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운데요. 애초에 안전하다면 굳이 제염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일본인들은 이런 정부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